안녕하세요. 오늘은 3D 카메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보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실제 환경에서 뭔가 유리에 비춰지는 모습을 구현을 해본 것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프로젝트 파일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두고 오면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는 X축, Y축에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이렇게밖에 돌 수가 없죠. 이게 X축이고 Y축 좌표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3D로 만들고 싶다면 이 정육각형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순간 XYZ축, 즉 Z축이 생겨나서 로테이션도 Y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게 되고요. X 로테이션으로도 이렇게 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배치도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상에서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널을 만들어서 널도 3D로 만들고 페어런트를 시키면 널의 움직임에 얘네들이 다 종속을 받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은 더 금방 사라지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깊이감이 있게 생성이 될 것이고요. Z축으로 움직여도 이런 전체적인 거리감이, 공간감이 보여지게 되죠. 로테이션을 이동한다면 여기 널 값의 부분이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끔 될 것이고요. 널을 없애고 카메라로 이 움직임들을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생성하는 방법은 레이어의 U를 눌러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U에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실제 환경상에서의 카메라와 동일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아시면 좋을 것은 기본적으로 35mm에서 50mm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수치들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작아질수록 여기 앵글 오브 뷰, 즉 하각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말하는, 보통 감각 렌즈라고 말하는 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이렇게 넓어진 것은 어안 렌즈라고 해서 왜곡되는 느낌도 강하게 나죠. 점점 35, 50mm에서 이렇게 작아질수록 이 하각은 더 넓어져서 가까이에 있어도, 카메라 위치에 가까이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이게 심하면 왜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135mm, 200mm로 이렇게 커질수록 앵글 오브 뷰는 더 좁혀 들어가서 카메라가 멀리 있어도 훨씬 더 커 보이게, 즉 멀리 있는 인물을 당겨서
크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망원 렌즈라고 불리는 카메라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35mm에서 50mm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P와 Shift A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포지션과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저희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고요. 공식처럼 카메라를 만드시면 P와 Shift A를 누르셔서 포지션과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 카메라가 흥미있어서 바라보는 그 지점에 대한 위치 값이고요. 원뷰가 아니라 포뷰로 보면 탑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지점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X축을 바꾸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카메라의 위치는 변경이 안 되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만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카메라가 이동이 되면 또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네, 이 두 개의 속성으로 카메라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조절하는 속성으로는 여기 이 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꾹 눌러보면 여기 CCCC라고 되어 있는데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C키를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이 아이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아이콘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회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가만히 있고 카메라의 포지션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것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으로 트랙 인 트랙 아웃이라고 하나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앞뒤로 카메라가 이동을 해서 공간감 있게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뷰로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들어와서 이 화면을 잡으려면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러면 멀리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0키를 눌러서 램프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온 다음에는 이 화면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션 그래픽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걸쳐지거나 뭐 해서 트랜지션이 슉 됐다가 보여지면 그 부분을 좀 오래 보여주죠. 텍스트를 읽히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야 될 텐데 다시 C키를 눌리고 이렇게 패닝을 한다거나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죠. 근데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두플리케이트 해서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동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 보고요. 또다시 두플리케이트를 해서 이것들을 이쪽으로 또 옮겨 보겠습니다. 전체를 뒤로 더 주고요. 얘만 좀 더 앞으로 내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정면으로 보여지지 않고 회전으로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런 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조금 비틀어져서 이렇게 보여졌다가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얘를 똑같은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앞으로 쭉 가보죠. 네. 근데 두플리케이트를 해서 얘네들을 뒤로 쭉 당겨보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됐을 때, 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 XYZ축이 보이는데요. 여기 갖다 대면 X축, Y축, Z축 이렇게 그 알파벳이 보이는데요. Z축으로 보여질 때 클릭을 해서 당기게 되면 Z축으로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축으로만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치를 해서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반대로 좀 회전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재생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움직임이 딱딱하고 좀 어설프죠, 느낌이? 전체적으로 너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옆으로도 한번 좀 더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움직임을 더 크게 폭넓게 수치를 받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당기시면 더 수치를 이렇게 좀 더 확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레이어가. 그리고 전체적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로 EGG를 누르시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EGG를 누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가 0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멈출 때 속도가 0이 다시 감속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까처럼 리니어하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요. 다시 램프 리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현재 이 부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이 부분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전에 설명드렸던 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에 설명드렸죠. 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3D 오브젝트화 시켜서 널을 3D 공간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고요. 페어런트를 카메라를 널에 종속을 시켜서 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널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 부분 가만히 있을 때 널의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확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이라서 약간 더 앞뒤로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아까 널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 아까 잡았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동안에 이 부분을 컨트롤 C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이 널의 포지션을 움직이기 전으로 살짝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원래대로 살짝 돌려놓고 다시 여기에서 또 움직임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원래의 레이아웃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꼭 이렇게 Z축으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Y축으로도 움직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포지션으로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의 방향성과 맞춰서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 3D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3D 상에서 각 오브젝트를 배치해 나가시면서 디자인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좀 안 예뻤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걸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 오면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다시 프리뷰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스피드를 좀 더 빨리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줄이면 되겠죠? 좀 더 줄여서 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좀 기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너무 빨리 이렇게 포지션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에 키프레임을 만들고요. 이 부분을 뒤로 당기면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던 시간에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당기면 더 천천히 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가지고 놓으시면 간단하게 수정이 다 되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각 부분에 대한 배치를 주고 카메라로 움직임을 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텍스트를 또 같이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TEXT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넣고 싶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텍스트는 3D 오브젝트가 아니면요 카메라의 연동을 받지 않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3D로 이렇게 카메라 영향을 받지만 얘는 2D로 그냥 원래 화면상에 이렇게 따로 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육각형을 클릭함으로써 3D 오브젝트가 되게 되면 이 3D 상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이 부분에 현재는 있죠. 이 부분에 지나서 안 보였는데 이 부분에 위치하고 싶다면 얘의 포지션 값을 복사하셔서 컨트롤 C를 하셔서 복사하셔서 이 포지션을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 X, Y, Z 값이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복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텍스트가 그대로 이 위치에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앞으로 오게 되면 이 텍스트와 이 그림 간에도 또 공간감이 생기겠죠? 네. 더 많이 주고 싶다면 더 위로 주게 되면 공간감이 더 생기겠죠. 네, 이렇게 따로따로 공간감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이 텍스트가 이미지 뒤에 가게 되면 이 이미지에 가려져서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됩니다. 막상 레이어 상에는 더 위에 있지만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체크하는 순간 얘네들은 이 3D 상의 Z축의 포지션에 영향을 받아서 보여지는 부분이 설정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Z축이 이 이미지 뒤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전에 설명드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 사이에 갖다 대면
다시 2D 레이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꼼수가 있는데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의 효과를 도와주게 됩니다. 즉 3D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2D 간의 배열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이에 두면 2D 레이어 간의 배열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네,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부가적인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얘도 조금 위치를 바꿀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만약에 텍스트가 보여지고 싶다 그러면 얘도 또 똑같이 일단 복사를 하시고 다시 컨트롤 C로 이 위치 값을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또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리고 얘 자체의 로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로테이션도 약간 다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D를 눌러서 하나 더 복제하고 포지션을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V를 이렇게 붙이면 또 달라붙게 되죠.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요. 텍스트 자체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전에 설명드린 브라우저 프리셋을 활용을 하셔서 텍스트 자체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줘보면 그냥 현란하게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적용이 됐죠? 이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먼저 지나가 버리니까 보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위치로 이렇게 멈췄을 때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의 모션 블러라는 게 있죠. 현재는 이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블러가 먹지 않아서 실제 느낌이 좀 덜 사는데요. 여기 모션 블러라는 것을 주면은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됩니다. 사람 눈은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잔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람 눈과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더 퀄리티를 높이는 기능이고요. 간편하게 전체를 선택해서 이 모션 블러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블러를 먹게 되고요. 이 블러가 먹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 컴포지션 안에도 블러를 주지 않기 원하는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 레이어들은 모션 블러를 먹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두 개 레이어들이 다 연결이 다 이렇게 해야 블러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램프 리뷰를 해보면 상당히 램프 리뷰가 느려지죠. 모션 블러는 이 애프터 이펙트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단점이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각 레이어에 대해서 모션 블러가 될 것들은 이렇게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얘는 꺼두는 것입니다. 꺼두고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렌더링 아웃풋 뽑기 전에 각 컴포지션에 들어가셔서 여기 모션 블러를 활성화를 하시고 아웃풋을 뽑으시면
이제 작업할 때는 이런 렉 걸리는 부분 없이 빨리 작업하시고, 아웃풋은 이렇게 퀄리티 높은 모션 블러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모션 블러를 주게 되니까 이렇게 블러를 먹게 되죠. 네,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고요. 이 이미지를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요. 여기 마스크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마스크가 이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필이라는 이펙트를 주시게 되면 이 구간만큼 이렇게 색깔이 덮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컬러를 흰색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dd가 아니라 subtract를 주게 되면 이 구간이 그냥 빠지게 되죠. 마이너스로 이 다른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마스크의 익스펜션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주게 되면 이렇게 아까 흰색 부분만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테두리를 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프리콤프라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이 안에 다른 이미지를 놓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크기대로 이 이미지의 크기대로 하나 그대로 두플리케이트를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C로 프리컴포즈를 만들게 되면 전에 잠깐 보여드린 이 리브 어트리뷰츠 이 형태로 프리컴포즈를 만드시면은 레이어의 프리컴포즈죠. 이 컴포지션 안에서 원하는 레이어만 이렇게 프리컴포즈를 할 수 있다고, 그룹핑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한 개의 레이어만 선택을 하시고 프리컴포즈를 하게 되면 이 어트리뷰츠, 즉 이 겉에 있는 이 값들을 이 컴포지션으로 만들 때 이쪽 값에 남겨두고, 이 안으로, 그러니까 컴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이 안의 값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라는 명령어였고요. 그래서 얘를 남겨두고 가게 되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크기가 똑같이 동일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딱 바뀌게 되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서 크기가 이렇게 그럼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 다 지워버리고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요. 이 이미지는 이렇게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죠. 포지션으로 이동만 하는데,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옵틱스 컴펜세이션이라는 이펙트를 주게 되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런 원래는 그냥 움직이는 거지만 테두리가 이렇게 왜곡이 되게 되죠. 보시면 이게 0인 상태지만 점점 더 이렇게 주게 되면 테두리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리버스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옵션에 체크를 하셔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밑에 있는 레이어에 다 동일하게 이 속성들을 줄 수가 있고요. 이펙트가 이 밑에 있는 레이어에 다 주게 되는 것이죠. 얘 자체의 오퍼서티를 보시면 26%로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겉에서 봤을 때 이게 투명해서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각 모드별로 좀 다른 효과를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밑에 레이어랑 이 블렌딩 되는 효과들은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카메라를 만들어서 P와 Shift A를 누르셔서 또 돌려보면 좀 더
3D 같은 느낌이 더 살겠죠? 이렇게 돌려보고 램프 리그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아가는 듯한 형태의 3D적인 느낌이 더 살 것입니다. 만약에 얘들을 그룹핑을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D를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하고 얘들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또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3D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손에 많이 있게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그냥 여기 세이브 에즈를 해서 AP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같이 저장이 안 돼서 이렇게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리플레이스 푸티지 파일로 다른 이미지를 이제 넣어 주시면 그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변경이 될 것이고요. 치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이 것들이 그대로 열리길 원한다면 제가 저장을 할 때 이 이미지 같이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콜렉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를 줄 때 저는 이 테스트 파일과 또 젤리피쉬 유리판사라는 것, 3D 카메라 이것에 대한 컴포지션을 남겨주고 나머지 컴포지션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되게 다양한 컴포지션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젤리피쉬 유리 반사와 3D 카메라 또 테스트 이 컴포지션만 일단 남겨드리려고 파일에 리듀스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컴포지션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컴포지션과 소스들은 알아서 정리가 되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파일에 리듀스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11개의 아이템이 지워졌다고 뜨고 정리가 되죠. 만약에 이 안에 이런 컴포지션이 남아있다면 이런 컴포지션들도 다 존재하게 되고요. 눈을 꺼도 남아있는 걸로 아니까 깔끔하게 원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그냥 세이브 에즈 A로 해서 AP 파일만 저장하시는 게 아니라 콜렉트 파일을 누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파일을 하나의 AP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장이 안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새로 3D 카메라 EX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P 파일이 저장이 되면서 콜렉트 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콜렉트 소스 파일즈의 for all comps나 all이라는 명령어, 그냥 all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none이라고 되어 있으면 또 프로젝트 파일만 저장이 되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all로 선택을 하시고 콜렉트를 하시게 되면 아까 그 이름을 정한 거에 폴더라는 이름만 붙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기 폴더에 여기 푸티지에 이런 소스들이 같이 저장이 되고요. 저희는 이 폴더를 그대로 압축을 해서 올리게 되면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에 경로를 다 잡아서 이 이미지들까지 다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여시면 어떤 컴퓨터로 들고 가셔도 이 파일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여기 리듀스 프로젝트와 콜렉트 파일은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